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은요, 개천절 새벽 3시 45분입니다. 인도량 발표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감기 때문에 좀 목도 안 좋고, 주말에는 저희 집 어린애들과 좀 시간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주말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와 관련해서 그 궁금증들 제가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도량 발표를 이미 보셨다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인도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속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량 발표와 관련돼서 미국 언론의 반응도 알아보겠고요. 다음 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량 발표가 되기 전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뭔가 인도량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암시를 주는 듯한 트윗을 이렇게 많이 올렸었어요. 뭔가 머리가 불타오를 것 같다. 인도량이 투더문 할 것 같다 라는 듯이 트윗을 올렸지만 일론 머스크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는 뭐 약 37만 대, 못해도 36만 대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 테슬라가 발표한 인도량 숫자는 34만 3,830대였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약 36만 대, 그러니까 35만 9천 대에서 36만 2천 대 사이였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2만 대 정도 모자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산 볼륨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딜리버리 하는 건 상당히 챌린징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월말에 밀어내기 배송을 하다 보면 물류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산 수량이 36만 거의 6천 대 가까이 나왔는데 딜리버리가 2만 대 정도 모자란 33만 3천 대 정도가 나왔다는 건 다소 아쉬운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숫자는 테슬라 분기별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기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게도 커다란 오차를 남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1분기, 2분기 인도량 예상치는 오차 범위가 0.3% 이내였는데요. 이번에는 5.6% 가까운 오차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인도량은 36만 3천 대였는데요. 이번에 34만 3천 대가 나오면서 거의 2만 대 가까운 수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오차가 꽤 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도량 달성에 상당히 도전적인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차이가 컸을까요? 먼저 미디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 좋게 보는 미디어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 대수가 이 차이를 보면 2만 대 정도가 남죠. 재고가 2만 대 남았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딸리는 거 아니야? 생산보다 판매가 덜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역시 분기 말에 무리하려니까 물류 비용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나오자마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스했다라는 말이 여기 크게 나오죠. 자, 그리고 로이터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게요. 테슬라가 생산량을 36만 5,900대 정도나 만들었는데 인도량을 약 34만 대밖에 못 뺐다는 거는 정말로 드문 경우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죠. 다른 카메이커들이 칩 쇼티지라든지 부품 부족에 따라서 대부분 딜리버리가 많고 생산량이 좀 적다라는 것인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재고가 남는 거 보니까 수요 문제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 9월 3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10월 1일에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4분기 생산량에 대해서도 아웃풋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란 말이 있죠. 독점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로이터에 따르면은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 예상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사람과 글로벌 아웃풋 타겟,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 인도량 생산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로이터가 이렇게 컨펌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로이터가 컨펌한 수량이요. 4분기에는 sharply high,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이터가 발표한 4분기 테슬라의 인도량 생산량 예상치는 49만 5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 이렇게 팟캐스트를 로이터 통신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도량 발표 전에 로이터가 독점으로 테슬라 관계자 조사하여 컨펌한 4분기 생산량이 거의 50만 대 수준인데요. 3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니까 미스했다고 나오니까 수요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수요가 딸린다면
테슬라와 로이터 통신이 4분기 인도량과 생산량 예상치를 49만 5천 대라고 내놓을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이런 말 안 들으려면 그냥 숫자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36만 대가 넘는 거였으면은 테슬라는 36만 2천 대, 37만 대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면은 이런 비난받을 기사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솔직히 여태껏 계속 예상치를 비트해 왔습니다.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비트하는, 그러니까 상회하는 숫자를 발표했던 게 테슬라였는데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기가 상하이의 중국 9월달 로컬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그렇고 기가 상하이 9월 판매량을 10만 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10월 초순에 테슬라 주가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2주간의 중국 공장의 움직임을 보면 좀 수상했었습니다. 우선 매 분기 말은 기가 상하이가 로컬 판매에 집중하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9월달 역시 로컬 판매에 집중을 해야 됐는데, 아니 이게 웬걸 테슬라가 9월 21일부터 수출 물량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9월 26일부터 수출 물량으로 전환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9월 26일까지는 로컬 물량을 생산하고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로컬 판매를 일찍 마친 거죠. 로컬 판매를 위한 생산을 9월 20일에 마치고 9월 21일부터 바로 수출 모드로 돌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9월 내수 판매는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6만 7천 대밖에 하지 못했어요. 10만 대 판매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9월 로컬 판매가 8만 대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0만 대, 2만 대 모자란 8만 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2만 대라는 숫자는 딱 이번에 딜리버리와 프로덕션의 그 차이랑 똑같죠. 자, 생산 대수가 2만 대 남았다는 것인데 기가 상하이에서 10만 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8만 대만 판매해서 2만 대가 빠졌다. 이 숫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 로컬 판매가 2만 대 빠진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차값이 30만 위안 이하여야지 1만 2천 위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차값이 6천만 원 이하여야지 24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소비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하겠죠. 현재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차값이 30만 위안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230만 원에 24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현재 30만 위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4분기에 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5% 정도 가격 인하해서 30만 위안 이하로 가격을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사는 중국 고객들도 1만 2천 위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를 좀 늦추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9월 달에는 로컬 판매만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를 인식하고 9월 21일부터 빨리 호주라든지 일본으로 물량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만 대에서 15,000대, 그리고 2만 대 가까운 물량들이 중국 항구에 묶인 거고요. 이 수량들이 이제 4분기의 수출 물량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과 딜리버리 숫자의 갭이 상당히 컸다, 2만 대라는 갭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이터 통신의 이 모순적인 숫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4분기 인도량이 49만 대 가까운 수량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테슬라는 2022년 총 인도량이 140만 대에 이르를 것입니다. 자, 1분기 인도량 31만 대였죠. 2분기 인도량 25만 5천 대, 그리고 3분기 34만 대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테슬라의 호의적이지 않은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숫자가 4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49만 5천 대이기 때문에 이를 다 합하면요 140만 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21년 인도량이 93만 6천 대였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테슬라는 2021년 전년 대비 50% 성장한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12개월 TTM 기준 인도량을 보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테슬라의 최근 4개 분기 인도량을 합하면요 121만 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매거진 베론지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인도량은 신기록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예상치를 미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현재 배송 중인 차량이 많아서 이번 달 딜리버리 숫자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배런즈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몇 주간이나 주가는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역시 세일 기간인 거죠. 현재 테슬라 주가가 265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230불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이에 주가는 상당히 한 세일 기간이다, 대박엔 세일 기간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지금은 매크로 장세죠. 올해 테슬라 주가는 인도량과 큰 상관이 없었어요. 자, 테슬라 인도량 발표와 함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테슬라가 작년 4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을 때가 1월 초였죠. 자, 테슬라 작년 4분기 인도량은 35만 9천 대로서 역시대치였습니다. 자, 이런 역대치 숫자를 발표하고도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내리 길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4월 초순에 또 올해 1분기 인도량이 나왔었는데 31만 대로서 또 역대치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이후 이렇게 내리 크게 빠졌었고, 오히려 25만 5천 대라는 올해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다음에 가장 낮은 숫자였죠. 전분기, 전전분기보다도 낮은 숫자가 발표되었음에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테슬라 주가는 인도량과 큰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꼭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팩트는 역대치 인도량 35만 대 가까운 인도량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론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드러났는데요. 다만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정확히 얘기를 했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는 회사는 아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 대중들이 테슬라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미쳐버린다면 저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대중들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팩트는요, 일론 머스크는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가팔라지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요,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해줬겠습니다만 전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탁월한 사업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러한 상태의 로봇이지만 향후에는 정말 인간과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서커스와 같은 묘기를 부릴 정도의 로봇인데, 하지만 이런 로봇이 실생활에 쓰일 일은 전혀 없겠죠. 물론 벌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런 로봇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을 날른다든지 저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한다든지 확실히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규모의 경제를 빠뜨릴 수 없죠.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로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들은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테슬라 봇을 움직이는 이러한 관절들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들은 딱 6개로 함축이 된다고 합니다. 6개의 부품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철학을 가진 게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옵티머스 테슬라 봇 바로 하드웨어가 되겠죠. 하드웨어를 2만 불에 판다고 해요. 자, 우리 돈 뭐 2천만 원대에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로봇 살 사람들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러면 2만 불에 팔아서 테슬라는 무엇을 남기냐?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수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로봇들 다 사용처가 다르겠죠.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려동물과 같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로봇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따로따로 구독 경제를 통해서 팔게 되겠죠. 공장용 소프트웨어는
뭐 월에 20만 원, 건설용은 뭐 월에 30만 원, 가정용은 월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17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팔았고 현재는 현대가 가지고 있죠. 자,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초반 테슬라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 상당히 힘겨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질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내년만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뭐가 납니까? 역시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로드스터랑 테슬라 세미 트럭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죠. 이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뭐 150만 대 오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장도 매크로 상황도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